이번 시간에는 이제 체세포 분열 과정에 대한 세포 주기 내용을 다룰 거야. 일단 이제 문제상에서 세포 주기를 구해봐라 그러면 얘들이 이제 못 구하는 학생들이 꽤 많거든. 이유를 물어보니까 세포 주기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를 아예 모르는 애들이 실제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정확히 좀 설명을 할 테니까 개념을 좀 잘 익혀두고 출발하자. 자, 세포 주기는 뭐에 대한 개념이냐면 시간에 대한 개념이야. 지금 시간이면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간이냐면 체세포 분열이 이제 막 시작했을 때지. 즉 G1기 출발을 해서 S기, 그 다음 G2기, 그 다음 핵분열, 그 다음 세포질 분열이 막 끝났을 때까지. 됐지? 막 끝났다는 얘기는 뭐로 다시 막 진입했을 때? G1으로 다시 막 진입했을 때까지 걸린 시간을 우리가 세포 주기다 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럼 이때의 G1의 출발 시기는 그 전에 체세포 분열이 막 끝났을 때, 즉 세포질 분열이 막 끝났을 때 G1기로 진입을 하지. 그때 이제 출발하는 거지. 그때 출발해서 세포질 분열이 다시 막 끝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우리가 이제 체세포 분열의 세포 주기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해.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게 되면, 뭐 초등학교 때 이런 그림 많이 그려봤지? 하루 중 일과 시간표 한번 그려보자. 뭐 그런 식의 그림이다.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분열기라고 가정을 할게. 참고로 그 분열기는 약자로 M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현재 시계 방향이 시간의 흐름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분열기가 막 끝나게 되면 뭐가 되니? 그렇지, G1기가 되고 그 다음 S기 거쳐서 그 다음 G2기 거쳐서 다시 분열기로 접어드는. 됐니? 그럼 흐름상에서 G1에서 출발해가지고 다시 분열기가 막 끝날 때까지, 이때 말 그대로 그림상 한 바퀴 돌았을 때 걸린 시간을 우리가 이제 세포 주기다 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야. 됐지? 이때 이제 또 분열기를 보게 되면, 이때 분열기를 또 시기별로 나눠볼게요. 분열기를 시기별로 나눠보게 되면 여기가 핵분열, 나머지가 무슨 질 분열? 그렇지, 세포질 분열 해석은 될 것이고, 핵분열을 또 시기별로 나눠요. 그럼 뭐 전기, 그 다음 중기, 그 다음 후기, 말기,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눠줄 거는 얘기지. 됐니? 이제 자, 그 다음에 여기 과정을 보면서도 이제 앞에 체세포 분열 과정을 이해하고 있느냐를 또 같이 물어볼 수 있겠지. 예를 들면 뭐 G1과 분열기 중기의 염색체 수라든지 염색 분체 수라든지 그 다음에 DNA량, 그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우리가 또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된다 라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해 둬야 되고. 이해됐지? 시기상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슨 기니? 그렇지, 감기지? 그래서 나머지가 이제 분열기다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니까, 대체적인 체세포 분열들은 무슨 기가 길어요? 감기가 길지? 분열기가 대체적으로 짧은 그런 세포 주기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석하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 현재 간혹 가다가 이 그림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세포 주기 자체에서 이제 빼낸 그림이 있거든. 그럼 이 그림 자체는 분열기가 막 끝난 세포가 이제 빠져나온 그림이지. 그렇지? 그럼 이놈도 일단은 무슨 기는 무슨 기야? G1은 G1기인데 이 세포 주기 안에다가 다시 집어넣지 않고 때로 뺐다는 얘기지. 그럼 이 주기를 더 이상 타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때 겉으로 빼낸 이 G1기는 더 이상 뭐 하지 않는 세포다면 분열하지 않는 세포야. 되지? 그럼 더 이상 분열하지 않는 세포란 얘기는 뭐가 끝난? 그렇지, 분화가 끝난 세포는 이런 식으로 따로 빼가지고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준다는 얘기야. 이때 이제 분화가 끝난 세포라게 되면 종류 크게 세 가지 정도 기억하라고 그랬지. 뭐하고? 신경세포, 그 다음 적혈구, 그 다음 무슨 세포? 근육세포. 됐니? 그지?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주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분열이 끝난 G1개 세포가 다시 분열해서 분열이 끝날 때까지 이제 걸린 시간을 세포 주기다라고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상으로는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지. 근데 실제 기출문제상에 또는 너희들이 앞으로 보게 될 수능 문제에서는 이렇게 컬러풀하게 그림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 어떤 식의 유형으로 이런 식의 이제 그림이 나온다는 얘기지. 현재 여기서 16시간이다라고 표현을 해줬다는 얘기는 여기서 한 바퀴 돌았을 때 걸린 시간이 정확히 몇 시간? 16시간 정도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 되겠지. 됐니? 자, 그래서 이제 관련된 내용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세포 주기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자. 자, 현재 가의 체세포 분열 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체세포 분열 주기가 있어. 그럼 가의 세포 주기를 구해봐라. 그러면 한 바퀴 돌았을 때 걸린 시간을 구하기 때문에 각 시기별 시간이 주어져 있잖아. 그래서 각 시기별 시간을 전부 다 더해주게 되면 이 세포의 세포 주기가 되겠지. 그럼 가의 세포 주기는 28시간이 되는 것이고, 나의 세포 주기는 27시간이 되는 거지. 됐니? 세포 주기가 짧은 세포는 바로
나가 되겠지. 그럼 세포 분열 속도는 누가 빠르니? 세포 분열 속도라는 얘기는 각 시간당 만들어내는 세포 수가 누가 훨씬 더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여기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좀 더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세포 수를 만들어낼 수 있겠지. 세포 분열 속도는 어디가? 나가 빠르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래서 가나 세포 주기 각각 구했고, 자 그다음 가에서 지원기와 분열기 핵상과 염색체, 염색 분체수, DNA 상대량의 차이를 비교해봐라. 됐지? 역시 이 그림 가지고도 충분히 이걸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때 분열기를 하게 되면 내가 기준 한번 줘볼게요. 무슨 기로 가보자. 중기로 가볼게. 역시 핵 한 개 당으로 가볼게. 그럼 지원기와 분열기 핵상 서로 뭐해? 똑같지? 체세포 분열은 전부 다 EN이기 때문에 염색체 수도 많이 서로 똑같지? 됐지? 염색 분체수는 몇 배 차이 나지? 그렇지. 2배 차이 나지? 어디가 2배? 중기가 2배지? 그 다음에 DNA 상대량. 어차피 염색 분체수나 DNA 상대량은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역시 중기가 2배 더 크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나에서 지원기와 지투기 핵상과 염색체 수, 염색 분체수, DNA 상대량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시죠. 어차피 이거나 시간이 다를 것 뿐이지 어차피 결국 두 개는 체세포 분열이야. 됐지? 그래서 이거 물어보게 되면 애들이 또 이거는 좀 다른가 또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시간만 다른 거야. 그럼 지원기와 지투기 핵상 똑같지? 염색체 수 똑같아요. 염색 분체수는 2배 차이 나지. 어디가 2배니? 지투기가 2배지. 그 다음에 DNA랑 어디가 2배야? 지투기가 2배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된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또 설명해 주고 싶은 거는 현재 우리 몸에 있는, 즉 내 몸에 있는 체세포도 하더라도 세포 주기가 다 똑같지는 않다는 얘기다. 그래서 체세포 종류별로 나름대로 세포 주기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자는 얘기지. 자, 그 다음 이제 6번째. 별표 하나 쳐놓고 갈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 자, 세세포 분열, 각 세포 주기 내부 시기별로 있지. 예를 들면 G1기, S기, G2기, 분열기에 각 시기별로 관찰되는 세포 수로 비교해 볼게. 일단 시기별 시간이 길수록 관찰되는 세포 수가 많다라는 일종의 공식화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할 거야. 자, 예를 들면 내가 100개의 체세포의 체세포 분열 과정을 한꺼번에 관찰을 할 거야. 100개의 체세포가 전부 다 체세포 분열 중이다라고 가정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때 100개의 체세포가 체세포의 시작 시간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각각 다른 시간대에 출발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100개의 체세포 중에서 분명히 간기를 진행하고 있는 세포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무슨 기를? 그렇지. 분열기를 진행하는 세포도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지. 그러면 시간상 누가 더 기니? 간기가 훨씬 길지. 그럼 관찰되는 세포 수는 어떤 시기에 세포가 훨씬 더 많이 관찰되겠어? 그렇지. 간기겠지. 확률상. 왜? 시간이 뭐하기 때문에? 길기 때문에 시간이 긴 만큼 관찰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거란 얘기지. 분열기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짧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시기별 시간이 뭐할수록 길수록 관찰되는 세포 수도 뭐하다는 거? 많다라는 이런 비례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지. 또는 이걸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관찰되는 세포의 수가 많다는 얘기는 그 시기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뭐하다는 얘기? 길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된다는 얘기지. 됐니? 그래서 간기의 세포가 가장 많이 관찰이 되고, 그 다음 분열기의 세포가 가장 적게 관찰되는데, 그럼 분열기 중에서는 어느 시기의 세포가 가장 많이 관찰되고 가장 적게 관찰되냐? 결국 분열기 내부에는 시간대에 따라 또 달라지겠지. 그럼 분열기를 4개로 나누게 되면 전기가 있고, 그 다음 중기가 있고, 그 다음 후기가 있고, 그 다음 말기가 있잖아. 그럼 가장 긴 시경은 전기지. 그럼 분열기 중에서는 전기가 가장 많이 관찰되고 중기가 상대적으로 시간이 가장 짧기 때문에 중기의 세포가 가장 적게 관찰될 거란 얘기야. 확률상. 됐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내용이 정리된다는 얘기지. 그럼 현재 여기 그림을 보고 우리가 한번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 현재 보고 있는 세포는 이제 식물 세포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현재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상에 나와 있는 세포들이 현재 세포 주기 내부에 어느 시기에 해당되는지를 너희들도 잡을 수 있어야 되겠지. 그림을 보게 되면 이게 세포 하나야. 안에 동그란 거 보이네. 이게 뭘까요? 그렇지. 핵이겠지. 현재 핵이 보이고 있다는 얘기는 이 세포의 시기가 무슨 게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간기에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잡아낼 수 있다는 얘기야. 되니? 그럼 이때 간기를 하게 되면 크게 시기가 3개로 나눠 있잖아. 뭐 G1일 수도 있고 S일 수도 있고 G2일 수도 있지. 됐지? 실제 우리가 광학 현미경으로 본 세포 내부는 이런 상태로만 보이기 때문에 간기 중에서도 정확히 어느 시기인지까지는 실제 집어낼 수는 없다. 되니? 그럼 핵이 보이지 않는 나머지 세포들은 전부 다 무슨 게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분열기에 있는 세포들이란 얘기지. 분열기에 있는 세포들이 시기별로 각각 어떤 시기인지도 그림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돼. 그럼 예를 들면 이 세포를 보게 되면 여기 세포에 비해서 핵이 뚜렷하지는 않지. 그럼 핵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고 그 안에 무슨 체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염색체가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기? 전기의 세포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 근데 바로 밑에 그림 보게 되면 이 바로 밑에 있는 그림은 염색체들이 전부 다 중앙으로 배열되어 있지. 중앙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얘기는 현재 무슨 기 상태라는 얘기야? 중기 상태라는 얘기야. 그치? 여기 그림 보게 되면 염색 분체가 위아래로 찢어지고 있잖아. 염색 분체를 나누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는 무슨 기라는 걸 볼 수 있어? 후기 상태라는 걸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여기를 보게 되면 염색 분체가 양쪽으로 찢어진 상황이고 중간에 세포판이 형성되고 있지. 그럼 여기는 대략적으로 무슨기 상태, 말기 상태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현재 여러 개의 세포들 중에서 시기별 관찰되는 세포들을 어떤 몇 개씩 관찰되는지 우리가 직접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지. 보게 되면 감기 같은 경우는 몇 개가? 7개가 보여요. 전기 같은 경우는 3개가 보이고, 후기 같은 경우는 2개가, 중기 같은 경우는 1개가, 말기는 현재 2개 관찰된다는 얘기지. 현재 다른 시기에 비해서 감기의 세포가 가장 많이 관찰되잖아. 왜?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분열기 중에서는 어디가? 전기가 가장 많이 관찰되고 후기가, 중기가 가장 적게 관찰되지. 그 말은 분열기 중에서는 누가 훨씬 길다? 전기가 길고 중기가 훨씬 뭐가 되는 게 짧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된다고. 됐지? 뭐 이 정도는 뭐 충분히 할만하지. 그래서 이제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림은 세포 주기를, 그 다음 표는 생장이 왕성한 분열 조직을 나타내고 있대. 이때 분열 조직이라는 개념을 썼다는 얘기는 현재 식물을 의미하는 거야? 동물을 의미하는 거야? 그렇지. 식물을 의미하네. 동물 같은 경우는 조직의 종류 중에서는 분열 조직이라는 개념을 절대 쓰지가 않지. 이런 조직은 식물에게만 쓰는 개념이다. 그럼 분열 조직에 해당되는 종류가 바로 2가지가 있었잖아. 무슨 자? 생장점하고 그 다음 무슨 층? 그렇지. 형성층이겠지. 두 군데 중에 한 곳에 세포 분열 과정을 관찰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 분열 조직 같은 경우는 생식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감수 분열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당연히 무슨 분열만 일어나고 있겠어? 그렇지. 체세포 분열만 일어나고 있겠네. 됐냐? 그럼 여기 주기는 무슨 주기란 얘기야? 체세포 분열 주기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이때 이제 분열기가 친절하게 나왔어요. 그럼 나머지 시기는 뭐란 얘기야? 간기란 얘기다. 이때 그 세포 주기를 보면 화살표가 나와 있잖아. 이 화살표는 시간의 흐름이야. 가끔 가다가 이 시간의 흐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줄 때도 있어. 그치? 그래서 너희들 주의해서 문제 풀 때 헷갈리지 않게 잘 풀어야 되고. 그럼 마가 분열기를 제외한 나머지 무슨 기? 간기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간기도 시기별로 우리가 나눌 수 있잖아. 나눌 수 있게. 분열기가 끝나면 무슨 기? G1이지. 여기는 S기면 여기는 바로 G2기다라고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겠네. 그러면 가 같은 경우는 G2기에서 G2기가 지나서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가 바로 뭐구나? 전기구나. 나는 뭐네? 중기고, 다는 후기고, 나는 말기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럼 현재 간기의 세포가 가장 많이 관찰되지. 왜?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의할 점은 현재 159개의 세포들이 전부 다 간기지만 159개 중에 일부는 G1기에, 일부는 S기에, 일부는 G2기에 해당되는 세포들이 다 섞여 있다는 거 잊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분열기인데 전기가 세포수가 가장 많이 관찰되고 후기가 세포수가 가장 적게 관찰되는 이유는 시간의 차이 때문에 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된다고. 되니? 그래서 이제 당장 물어봤던 게 니은을 보게 되면 마 시기에 관찰되는 모든 세포의 DNA랑 똑같냐 이거지. 그렇진 않지? G1기하고 G2기만 봐도 DNA량이 2배가 차이 나요.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해볼게. 자, 가와 나 시기에 핵막이 관찰된다. 가에서 핵막이 사라지지, 전기에서. 그 다음 후기 때는 핵막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핵막은 관찰되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세포 주기에서 차지하는 시간이 길수록 관찰된 세포수는 뭐하다는 거?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고. 자, 그 다음 내용 들어갈게. 역시 여기다가 별표를 사정없이 쳐놓으세요. 이제 자, 타이틀을 살짝 바꿀게. 핵 한 개당이 아니라 이거는 세포 한 개당이야. 세포 한 개당 DNA 상대량에 따른 체세포 분열 주기별로 관찰되는 세포수를 한번 예측해보자는 얘기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핵이 아니라 뭐 세포 한 개당. 여기 그래프에서도 핵이 아니라 뭐 한 개당. 그렇지. 세포 한 개당으로 바꿔서 해석을 해. 그렇지? 세포 한 개당으로 바꿔서 해석을 해야 이 그래프가, 원하는 그래프가 완벽히 나오기 때문에 그래. 그렇지? 무슨 말이냐면 현재 여기를 핵 한 개당으로 봐버리게 되면 분열기는 DNA량이 전부 다 4라고 볼 수는 없겠지? 왜? 말기로 가게 되면 핵 한 개당 몇이 돼? 2로 떨어지지. 됐지? 근데 세포 한 개당으로 보게 되면 모든 분열기 과정은 전부 다 몇으로 볼 수 있는 거야? 4로 볼 수가 있는 거지. 이거 이해를 잘 못하도록 애들이. 예를 들면 분열기가 있어요. 분열기가 말기가 있다. 그 말기에서 핵이 2개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핵 한 개당 DNA량 몇씩 들어가겠냐?
2씩 들어가겠지. 그럼 말기 전체에서 세포 한 개당 DNA량은 이걸 합쳐야 되니까 몇이 되는 거 그대로 4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다음 세포질 분열이 있다. 그럼 세포질 분열 같은 경우는 세포질이 나눠지는 과정이잖아. 그럼 세포질이 나누어지는 과정 중에서는 세포가 몇 개야? 하나지. 그지? 그럼 세포질 분열이 끝났어요. 분열이 끝나가지고 세포가 정확히 몇 개가 되는 순간, 2개가 되는 순간은 분열기가 끝나서 바로 뭐로 들어온 거야? 원기로 들어온 거야. 됐지? 그러면 세포 한 개당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세포질 분열까지도 DNA랑 몇이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고, 원기로 들어오면 그대로 2가 되는 거지. 그럼 애들이 이 그래프에서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거든. 현재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서 원기로 들어가게 되면 세포가 둘로 나눠지잖아요. 그럼 현재 세포 한 개당 DNA량은 4지만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 2로 떨어지긴 한데 그 중간에 이런 3이라는 수치가 나올 수 없냐고. 나올 수가 없다고. 알았지? 분열되는 순간 세포 2개로 바로 나눠지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세포질 분열에서 원기로 넘어오는 과정에서는 4에서 2로 바로 감소하는 거지 중간 과정 절대 나타날 수가 없다는 얘기다. 그렇지? 그 다음에 원기의 DNA랑 몇이었어? 2였지. 그럼 S기는 2하고 4 사이가 될 것이고, 그럼 G2기하고 분열기는 이와 같이 복제 이후의 상태이기 때문에 둘 다 몇이 되겠냐? 4가 되겠지. 그래서 세포 한 개당 DNA량에 따라서 각 시기별 관찰되는 세포 수를 어디다가 표현해보자고. 그래프에다 한번 표현해보자는 얘기지. 그렇지? 그럼 현재 DNA 2를 갖고 있는 세포 시기는 뭐밖에 없어요? G1밖에 없지. 이게 몇 개 보인대요? 35개 보인대. 그러면 DNA량 2에 해당되는 세포수가 몇 개 보이는구나? 35개 보이는구나. 그럼 그림상 이 그래프에 해당되는 세포들은 전부 다 무슨 게 있다는 얘기? G1개 있다는 얘기지. 됐지? 자, 그 다음에 DNA 복제가 끝났어요. 복제가 끝나면 양이 2배 되겠지. 그러면 이 시기에 해당되는 세포가 G2하고 분열기에 해당되는 세포네? 그럼 2개를 더하면 몇이야? 30개지. 그럼 여기 4에 해당되는 세포의 전체 관찰되는 세포 수는 몇 개가? 30개가 이렇게 관찰될 것이고, 그럼 30개의 세포가 전부 다 G2개니? 아니지. 무슨 기도 있어요? 분열기도 이렇게 섞여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단 말이지. 됐냐? 자, 그 다음에 그러면 2하고 4 사이에는 세포의 시가 무슨 기야? S기지. 그럼 S기에 관찰되는 세포 수가 몇 개니? 35개란 말이야. 그럼 35개의 세포가 DNA랑 전부 다 똑같겠냐? 아니지. 여기서는 2에서 몇으로 늘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4로 늘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35개들마다 DNA량이 각각 전부 다 다를 확률이 높을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DNA량에 따라서 관찰되는 세포수를 표현하자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될 거라는 얘기야.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세포들의 집단들이 바로 무슨 계 해당되는? S계에 해당되는 세포 집단이고, 여기에 있는 세포 집단들을 전부 다 더하게 되면 몇 개가 나올 거라는 얘기지? 35개가 나올 거라는 얘기지. 되냐? 이런 기본적인 바탕인 거야. 그럼 애들이 또 많이 아까도 설명했던 부분이지만 M기에서 그럼 G원기로 가게 되면 즉 4에서 몇 수로 떨어지니까 2로 떨어지니까 여기 중간에 막 3이 있을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사이는 S기도 있지만 M기에서 G원기로 가는 중간 과정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했단 말이지. 절대 그런 그래프 나오지 않아. 이런 식으로 딱딱딱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다. 알았지? 아까도 분명히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런 그래프를 이제 변형시키지. 변형시켰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낼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연습을 다시 한번 해보자는 얘기지. 자, 여기 문제 볼게. 자, 그림은 사람의 정상 세포 집단 가나에서 세포 한 개당 DNA 상대량에 따른 관찰되는 세포수를 이제 표현한 거래. 그럼 친절하게도 무슨 기를 줬니? G원기의 세포 DNA랑 몇으로 보래? 2라고 봤지? 그치? 그럼 현재 이 그림상에서 DNA 2에 해당되는 관찰되는 세포수 있지. 그럼 이놈들은 전부 다 무슨 게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G원기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 2보다 2배 많은 4 있지. 그럼 4 같은 경우는 복제가 이미 끝난 세포 집단이잖아. 그럼 여기는 무슨 기하고? G2기하고 그 다음에 무슨 기가? 분열기가 섞여있는 세포 집단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2하고 4 사이에는 여기 세포 집단들은 전부 다 무슨 기에 해당되는? S기에 해당되는 세포 집단들이 모여있다는 얘기야. 됐지? 이러면 충분히 잡아낼 수 있겠지. 그럼 가 같은 경우는 모든 시기의 세포들이 전부 다 보인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가 집단은 세포 분열이 굉장히 왕성한 집단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돼.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그럼 현재 DNA나 2하고 4 사이에 있는 세포 집단도 전부 다 감기지. 그 다음에 4에 해당되는 세포 집단은 무슨 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감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들이 또 하나 많이 착각하는 게, 현재 DNA 4에 해당되는 세포 집단에서는 핵막을 관찰할 수 없니? 라고 물어봐. 관찰할 수가 있지. 왜? 감기는 뭐가 있기 때문에. G2B가 있지. 염색체는 관찰할 수 없니? 염색체도 관찰할 수 있지. 왜? 분열기에 해당되는 세포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주의해서 이제 문제에 접근해야 돼. 차후에. 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집단 볼게요. 두 번째 집단을 보니까 어떤 놈만 보이냐? DNA. 이의 양을 가진 세포 집단만 보인다는 얘기지. 그럼 이놈들은 전부 다 무슨 기에 있는 세포 집단이야? 지원기에 있는 세포 집단이고, 그러면 2하고 4 사이나 사이에 해당하는 세포 집단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S기라든지 그 다음에 G2기라든지 분열기는 전혀 없는 세포 집단이라는 얘기지. 그 말 자체는 이 지원기의 세포 집단이 무슨 기로 진입하지 못한다는 얘기야. S기로 진입하지 못한다는 얘기지. 그럼 이 집단은 세포 분열이 뭐에 돼 있어?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지. 그럼 이런 집단 같은 경우는 뭐 하지 않는 집단이야? 그렇지. 분열하지 않는 집단, 즉 뭐가 끝난 집단? 분화가 끝난 세포 집단이다. 대표적인 사례, 신경세포, 적혈구, 근육세포를 봤을 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되냐? 이런 식의 내용들을 너희들이 충분히 잡아낼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문제 내용 보게 되면 가와 나 세포 집단의 차이점 이미 설명했어. 여기는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세포 집단, 여기는 분열이 멈춰있는 세포 집단. 나에 해당되는 세포 집단의 대표적인 몇 가지? 세 가지를 너희들이 다뤄주면 되겠지. 자, 그냥 그 다음 내용 볼게. 역시 기출문제 나왔던 내용이고, 자, 현재 정상 분열 중인 세포 집단 A에 물질 X를 첨가시켰더니 이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바뀌기 전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이 집단을 보게 되니까 DNA랑 1이 있고 그 다음에 몇이 보이냐? 2가 보이지? DNA랑 최대 몇 배 차이 나고 있니? 그렇지, 2배 차이 나고 있네. 그러면 이놈은 어떤 집단이야? 복제, 전 세포 집단. 여기는 복제, 후 세포 집단이지?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무슨 기에 해당되는? 그렇지, G1기에 해당되는 세포 집단이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복제가 끝난 세포 집단이니까 G2기하고 무슨 기가 섞여 있겠네? M기의 세포 집단이 섞여 있겠네.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세포 집단은 전부 다 무슨 기에? S기에 해당되는 세포 집단이구나. 그럼 여기는 모든 식의 세포들의 관찰이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세포 분열이 굉장히 왕성한 세포 집단인데, 여기다가 뭘 집어넣었더니 물질 X를 첨가시켰더니 이런 그래프로 바뀌더라는 얘기지. 그럼 전부 다 어떤 세포 집단만? 복제가 끝난 세포 집단만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지. 그 말은 G2기의 세포나 그 다음 무슨 기의 세포만 보인다는 얘기야. M기의 세포만 보이고, 그럼 뭔 안 보여요? G1기라든지 S기의 세포는 관찰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G2기나 M기에서 이 이후로 세포의 주기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세포 집단이지. 그러면 물질 X는 뭘 중단시키는 거야? 세포 분열을 중단시키는 물질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된다고. 그럼 정확히 어떤 과정을 중단시키냐, 그러니 그것까지 찾아보게 되면 세포 주기가 있어요. 얘가 분열이라 가정하고 얘가 G1, 여기가 S, 여기가 G2라 가정을 해볼게. 그럼 만약에 물질 X가 G1에서 S기로 넘어가는 과정을 차단시킨다 가정을 하게 되면 모든 세포들은 무슨 기에 멈춰버리겠어? G1기에 멈춰버리겠지. 그럼 G1기에 해당되는 세포만 관찰될 거란 얘기지. 그럼 그래프가 절대 이렇게 나오지가 않는다는 얘기지. 그지? 만약에 S기에서 G2기로 넘어가는 걸 물질 X가 막아주는 기능을 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제 모든 세포는 무슨 기에 멈춰있어? S기에 멈춰있어. 그럼 그래프가 S기 사이, S기에 해당되는 세포들만 보여낼 것이고, 그 다음에 G2기에서 M기로의 진행을 억제시킨다라면 모든 세포는 무슨 기에 멈춰있겠냐? G2기에 멈춰있겠지.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 M기에서 G1기로 넘어가는 걸 막아주는 게 물질 X의 기능이라면 역시 모든 세포가 무슨 기에 멈춰있어요? 분열기에 멈춰있겠지. 그러면 역시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물질 X는 분명히 세포 분열을 중단시키는 건데 정확하진 않지만 G2에서 M기로 넘어가는 걸 막아주거나 또는 M기에서 G1기로 넘어가는 걸 막아주는 기능을 한다 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된다고. 더 확실한 건 이 과정들을 중단하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치? 그래서 가의 1은 세포 주기 중 어느 시기에 해당되는가? 당연히 G1기죠. 자, 그 다음에 G1기 세포의 DNA는 몇이야? 1이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지? 나는 어떤 상태인가? 세포 분열이 중단되어 있지. 무슨 기에 중단되어 있거나 G2기나 또는 M기에 중단되어 있는 세포 집단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겠네. 물질 X의 기능은 세포 분열을 중단시키는 건데 정확하진 않지만 여기나 여기의 과정을 중단시킨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 돼. 자, 그 다음 6번째 들어갈게. 자, 체세포 종류별 이제 세포 주기를 비교할게요. 이제 실제 수능에서도 출제된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이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반드시 좀 잡아줘야 될 내용 중 하나다. 자, 현재 일반 체세포가 있고 수정란의 초기 발생 과정이 있고 암세포가 있다. 일단 수정란을 내가 적어준 이유가 뭐냐면 이 수정란도 무슨 세포 종류라는 거?
체세포 종류라는 거. 수정란이 발생 과정 거친다는 얘기는 수정란이 세포 분열한다는 얘기고, 결국 수정란이 세포 분열 중에서 무슨 분열한다는 얘기야? 체세포 분열한다는 얘기다. 참고로 수정란은 감수 분열하지 않아.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내가 암세포를 적어놨잖아. 그럼 암세포도 여기다가 적어준 이유는 암세포도 바로 뭐에 대한 종류라는 거, 체세포에 대한 종류라는 걸 확인시켜 주기 위한 거야.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미 배경 지식으로 깔고 있어야 된다. 됐지? 자, 그러면 많이 물어보는 내용. 일반 체세포하고 수정란의 초기 발생 세포 주기를 비교해 가지고 어떤 차이가 발생하겠니 서로 간에, 이런 것도 우리가 잡아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내용 아니고 이 내용에 대한 세포 주기를 다 외울 필요가 없어. 그림에서 다 주어지고 물어볼 테니까. 됐지? 일단 Q5부터 풀어볼까? 세포 주기가 가장 짧은 체세포를 구하래. 뭐니? 수정란이지? 얘는 한 바퀴 도는데 몇 시간 걸려요? 6시간 걸리잖아. 됐지? 그래서 나가 되겠네.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가하고 나를 비교해 볼게요. 자, 가를 보게 되면 가 같은 경우는 지 원기가 굉장히 길지? 됐지? 내 같은 경우는 지 원기가 거의 없지?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 원기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지 원기가 너무 짧아서 표현을 못 해준 거야. 알았지? 그럼 여기는 지 원기가 길고 얘는 지 원기가 짧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점들이 있다는 얘기지. 왜? 지 원기에서는 바로 뭐의 크기가? 세포의 크기가 증가하는 시기지. 즉 세포 질량이 증가하는 시기, 세포 소기관의 수가 늘어나는 시기. 되니? 그런데 수정란의 초기 발생 과정은 일반 체세포하고 다르게 지 원기가 굉장히 뭐하다는 얘기야? 짧다는 얘기지. 그러면 분열이 끝난 체세포가, 그지? 세포의 크기를 충분히 키울 만큼의 시간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렇지? 그러면 수정란이 있으면 수정란이 분열하잖아. 수정이 분열하게 되면 분열하자마자 세포의 크기는 모세포보다 뭐해져? 작아지지. 이놈들이 다시 원래 상태로 커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놈들이 또 체세포 분열해. 또 체세포 분열하면 세포의 크기는 더 뭐해질 거란 얘기야. 더 작아질 거란 얘기지. 수정란의 초기 발생 과정은 세포의 크기가 분열하면 분열할수록 계속 뭐한다는 얘기야. 감소된다는 얘기지. 근데 일반 체세포 같은 경우는 체세포가 막 분열했을 때는 세포의 크기가 줄었지만 이놈들이 지 원기가 충분하기 때문에 다시 원래의 크기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지. 됐냐? 또 하나 헷갈리지 말점. 수정란 같은 경우 세포의 체세포 분열과 세포의 크기가 작아진 거지 핵 속의 염색체 수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거 감수 분열 아니다. 헷갈리면 안 돼. 핵당 염색체 수는 똑같지만 세포당 세포 질의 양이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모세포보다 크기가 줄어든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돼. 자, 그 다음에 G2기와 M기 상태의 관찰되는 세포 수를 가하고 나를 각각 한번 비교해보래. 가를 보면 가 같은 경우는 G2기의 시간이 이거고 그 다음에 M기의 시간이 이거잖아. 어디가 훨씬 길어요? G2기가 훨씬 길지. 그러면 가해 같은 경우는 M기의 세포보다는 G2기의 세포가 훨씬 더 많이 관찰되겠지.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근데 수정란 같은 경우는 오히려 G2기보다는 무슨 기가 훨씬 길어요? M기가 훨씬 길기 때문에 수정란의 초기 발생 과정에서 관찰되는 세포 수를 보게 되면 오히려 무슨 기가? M기의 세포가 훨씬 더 많이 보일 거란 얘기야. 됐냐? 시간상.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세포 주기를 가지고 비교하면 돼. 우리가 보통 외우고 있는 거는 일반 체세포로 외우고 있는 거지. 근데 이게 항상 100% 적용되는 거 아니라는 점. 이제 세포 주기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될 때도 있구나 라는 거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암세포 잡아주게 되면 암세포도 일단 무슨 세포다? 체세포라는 거 잡아줬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서 암세포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 것 중 하나가 암세포는 세포 주기 중 간기가 없다. 그럼 암세포가 비정상 세포니까 왠지 그럴 것 같단 말이야.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암세포도 체세포니까 무슨 분열하는 세포야? 체세포 분열하는 세포이기 때문에 간기, 분열기 다 있어. 그럼 간기 중에서 S기가 없니? 있어. G1기 없니? 있다고. G2기 없어? 있단 말이야. 알았어? 그래서 이런 것들 헷갈려 하면 안 돼. 그럼 암세포하고 일반 정상 체세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바로 설명해 줄게. 정상 체세포와 암세포를 비교하게 되면 암세포는 결국 무슨 세포로부터 만들어진 세포냐면 정상 체세포로부터 만들어진 세포야. 그렇지? 그럼 정상 체세포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암세포가 되냐면 정상 체세포에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돌연변이가 일어나야 돼요. 그럼 정상 체세포, 인간으로 따지게 되면 인간의 한 체세포당 가지고 있는 유전자 수가 대략 25,000에서 3만 개 정도 추정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유전자들이 정보가 조금씩 변하는 거거든.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후 뒤에서 다루겠지만 그런 것들은 무슨 자 돌연변이를 하냐면 유전자 돌연변이라고 그래. 이 유전자 돌연변이의 뭐 결과? 축적 결과 만들어진 세포가 바로 암세포거든.
그럼 1단원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돌연변이, 즉 유전자의 정보 변화는 쉽게 일어나는 것 아니라 그랬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암세포가 발견되는 나이대는 어렸을 때가 아니라 주로 나이가 많이 든, 주로 이제 노인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 그런 노인 집단들에게서 암세포가 많이 발견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됐지? 그럼 정상 체세포, 암세포는 어떤 차이가 있냐? 정상 체세포는 상황에 따라서 세포 주기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어. 즉 무슨 말이냐면 정상 체세포는 자신이 분열을 해야 될 때와 분열을 하지 말아야 될 때를 정확히 판단해서 그 시점을 따진다는 얘기지. 그지? 근데 암세포는 상황에 관계없이 세포 주기를 아예 통제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말을 암세포는 뭐만 한다 표현하냐면 분열만 해요. 그래서 끝없이 분열만 해. 알았지? 그렇지? 계속 분열하는 거야. 그럼 암세포는 언제까지 분열하냐? 암세포도 체세포 분열로 세포수를 늘린다고 그랬지. 그럼 암세포가 있다 가정을 하면 암세포도 세포를 분열시키려면 새로운 세포를 만들기 위한 물질이 필요할 거 아니야. 즉 영양소들이 필요해요. 주변에서 충분한 양의 뭐를 공급하는 한, 영양소가 공급되는 한 얘는 끝없이 분열을 해요. 영양소 공급을 차단시켜버리면 암세포도 더 이상 분열할 수가 없어. 체세포 분열 자체도 물질대사 과정이지. 그래서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이야. 세포 호흡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암세포는 세포가 일어나지 않으면 분열할 수 없고, 그러면 암세포도 죽을 수 있다는 얘기야. 알았냐? 무한 분열이라는 뜻은 어떤 뜻? 그렇지.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는 한 그냥 분열만 한다고. 알았지? 상황에 상관없이. 그럼 실제 어떤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 몸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지를 원리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줄게. 자, 내 몸에 피부 세포가 있다 가정을 할게요. 그럼 피부 세포를 구성하는 여러 개의 세포들이 있겠지. 내 친구가 실수로 내 피부의 세포 덩어리를 칼로 도려내버렸어. 이렇게. 그치? 자, 여기를 도려내버리면 이 도려내어진 부분의 세포 덩어리들을 다시 원래 상태로 채워내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채우면 돼? 주변에 있는 세포들이 무슨 분열을 해주면 된단 말이야. 그렇지. 세포 분열. 즉 무슨 분열? 체세포 분열을 해주면 여기를 정확히 다 채워낼 수 있겠지. 되냐? 그럼 여기를 완벽히 채웠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세포들이 더 이상 분열하지 않는단 말이지. 이게 정상 체세포들의 특징이야. 근데 만약에 여기에 무슨 세포가 만들어졌다 가정하면 암세포가 만들어졌다 가정하잖아. 파란색으로 할게. 암세포가 만들어졌다 가정하면 이 암세포는 상황에 관계없이 계속 뭐 한다는 얘기지. 그렇지. 분열만 한다는 얘기지. 그렇지? 계속 뭐만 해요. 이렇게 분열만 해요. 계속 분열만 해. 멈추라고 해도 멈추지 않아요. 계속 분열해. 이제 그만 분열할 때도 됐는데 그래도 계속 분열해요. 이제 그만 좀 분열할래? 그래도 분열한다는 얘기지. 이제 그만 좀 해. 이제 됐어. 이제 그만해. 그만 좀 해. 그래도 뭐해. 계속 분열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이 특징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암세포 집단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암세포 집단을 우리가 뭐라 표현하냐면 종양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냥? 그럼 이런 암세포 집단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에 생겼을 때 현재 여기 아래쪽으로 혈관 지나간다 가정을 하고, 혈관 속에는 뭐가 지나가고 있지? 그렇지. 혈액이 지나가고 있지. 혈액 속에는 뭐가 들어니? 우리들이 처먹은 뭐가 있어요? 영양소도 있고 우리들이 매번 들이마시고 있는 산소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이런 영양소나 산소가 왜 혈액을 타고 이동을 하고 있냐? 그렇지? 혈액 속에 있는 이놈들이 내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한테 이걸 공급시켜주기 위한 거지. 그럼 이걸 공급받은 정상 세포들은 물질대사 핵심인 세포를 통해서 에너지를 꺼낼 것이고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생명활동을 유지할 거란 얘기야. 이게 기본이지? 그럼 암세포도 마찬가지로 뭐 하려면 분열하려면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야. 애들도 물질대사 해야 되니까. 그래서 혈액부터 그걸 받아가요. 이걸 받아가지. 처음에는 세포수가 적기 때문에 가져가는 양이 뭐예요? 적어요. 근데 세포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져가는 영양소와 산소량이 뭐해진다는 얘기야.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래? 그럼 종양의 크기가 커질수록 세포의 수가 많아진다는 얘기고 그만큼 혈액으로부터 가져가는 영양소나 산소량이 엄청나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럼 상대적으로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들은 영양소와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결과적으로 물질대사를 할 수 없지. 물질대사 중에서도 결국 세포호흡을 할 수가 없게 돼버리니까 에너지 고갈로 애들이 보여버려. 죽어버리지. 그런 것들을 주변 세포들이 뭐 당한다 표현하냐면 괴사당한다 그래. 알았지? 예를 들면 내 몸에 있는
간세포가 있었단 말이야. 간을 구성하는 정상세포가 있는데 여기서 무슨 세포가 만들어졌어요? 암세포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암세포 때문에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가 에너지 고갈로 죽어버린다는 얘기지. 그럼 결국 간을 구성하는 세포의 수가 줄어들지. 그러니까 간의 기능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겠지. 간이 완벽히 기능이 마비가 되버리게 되면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게 이제 암세포의 무서운 점이지. 또 무서운 점은 이걸 빨리 발견하면 이 종양을 뜯어내면 되잖아. 그렇지? 근데 그 시점이 늦어버리면 이 암세포가 뭐를 타는 능력이 생기냐면 혈액을 타고 이동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럼 암세포가 혈액을 타고 이동하잖아? 그럼 온몸을 돌고 돌면서 자신이 아무 것이나 마음에 드는 곳에 찰싹하고 빠져나가가지고 정착해요. 그래서 또 뭐 하겠니? 또 분열해서 종양 덩어리를 만들겠지. 또 주변 세포는 뭐 할 거야? 또 괴사시켜버리고. 그렇지? 이제 이런 게 암세포의 무서운 점이고, 이런 현상을 암이 뭐 된다 표현하냐면 전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 그렇겠지? 그래서 이런 식의 흐름을 너희들이 잡아주면 된다. 됐냐? 자, 그 다음 두 번째. 정상 체세포는 분열을 하다가 때가 되면 애들이 또 뭐가 일어나요? 분화가 일어나줘요. 분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놈들이 나름대로 체내에서 뭘 수행한다는 얘기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지. 생명활동을 위한. 근데 암세포 같은 경우는 계속 분열할 수 있다는 뜻은 뭐도 일어나지 않아요. 분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놈이. 분화가 일어나지 않는 얘기는 내 몸에서 특정한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말 그대로 뭐만 하면서 분열만 하면서 내 몸에 있는 뭐만 축내는 놈이야? 영양소만 축내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사회학적으로 표현을 할 때 암적인 존재라고 그러잖아. 암적인 존재. 주변 친구, 주변 사람들이 직접 뭐 해를 입히는 건 아닌데 그 사람들이 살아가기 힘들게 만든다는 얘기지. 이제니? 그게 여러분들은 절대 사회에서 암적인 존재가 되면 안 돼요. 됐지? 그 다음 정상체세포의 세 번째 특징. 이제 분화가 돼서 나름대로 기능을 수행하는 정상세포들은 세포의 종류별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수명이 있다. 뭐 3단원 때 배우겠지만 혈구 중에서 적혈구의 수명이 대략 한 번 만들어지게 되면 120일 정도 돼. 그 다음에 현재 우리 뇌를 구성하는 신경세포 있지? 그런 신경세포들은 한 번 분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수명이 대략 60에서 70년 정도로 가. 그렇죠? 그래서 세포는 기능에 따라서 모두 다 결정이 돼요. 수명도 다 결정된단 말이지. 그런데 이놈의 암세포는 분화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명 자체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수명이 거의 무한대야. 뭐가 공급되는 한?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는 한. 됐지? 그래서 이런 특징 때문에 암세포를 무슨적 수명을 갖는다 표현하냐면 반영구적 수명을 갖는다고 그래요. 이때 영구적이라는 얘기는 영원이라는 얘기잖아. 그 앞에다가 반이라 붙인 이유가 뭐야?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는 한 수명이 정해지지 않다는 얘기지. 됐냐? 이게 이제 암세포의 전반적인 특징. 되니? 그래서 정상체세포 암세포를 비교하는 거는 거의 시험에 출제가 안 돼요. 지금까지 뭐 3학년 문제에서 출제된 적은 거의 없을 거야. 그치? 근데 한번 나온다라면 너희들이 헷갈리게 할 수 있는 부분, 암세포도 무슨 세포의 종류라는 거, 체세포 종류라는 거, 얘도 무슨 분열 가지고 체세포 분열 가지고 세포수를 늘린다는 거 얘들이 잡아주고, 얘는 체세포 분열하기 때문에 당연히 감기가 없는 게 아니라 감기 중 G1, S, G2가 다 있고 분열도 다 존재해. 이제 그런 점들만 함정에 빠지지 않고 잘 구분해내면 돼. 그니 마지막으로 정상 체세포와 암세포의 첫 번째 특징 있지? 이걸 확인한 실험 마지막으로 정리할게. 자, 투명한 접시를 준비해 놓고 이쪽에는 정상 체세포를 깔아요. 이렇게. 자, 이쪽에는 암세포를 깔고, 자, 두 가지를 보게 되면 여기 가운데 일부 공간을 좀 비워놨어요. 그치? 그러면 정상 체세포나 암세포는 분열하기 시작하는데 정상세포는 분열해서 여기를 한 층으로 정확히 채우니까 더 이상 뭐하지 않더라는 얘기지. 분열하지 않더라는 얘기지. 근데 암세포 같은 경우는 여기를 한 층을 채워도 계속 뭐하더라? 분열해가지고 세포 집단을 만들더라는 얘기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고? 종양이다 라고 표현했고. 됐니? 자, 그 다음 정상체세포 특징이야. 그래서 정상체세포는 세포와 세포가 서로 접촉을 하잖아. 접촉을 하게 되면 서로가 신호를 주거든. 뭐 하지 말자, 분열하지 말자.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무슨 저해라 표현하냐면 접촉저해다라고 표현을 해요. 세포들끼리 뭐해서 접촉을 해서 뭘 시킨다? 저해시켜. 뭘 저해시켜? 세포 분열하는 걸 저해시킨다고. 그러면 접촉저해에 대한 특징은 뒤에가 저해란
뒤가 저희라는 말로 이제 끝나기 때문에 약간 부정적 의미가 들리잖아. 그럼 애들이 이건 아마도 무슨 세포의 특징일 것이다, 암세포의 특징일 것이다 이렇게 또 착각하더라고. 근데 이것은 누구 세포의 특징이야? 정상 체세포의 특징이야. 알았지? 그런 점만 애들이 주의해서 잘 다뤄주게 되면 정상 체세포, 암세포도 쉽게 구분해서 문제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 됐지?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체세포 분열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감소 분열 내용 들어갈게. 고생했어.